당신은 지금 식탁 위에 혈당을 망치는 시한폭탄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밥 먹기 전 이것 하나만 바꿨더니 혈당이 뚝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약을 끊은 어르신이 있고 합병증을 막은 분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당신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밥 먹고 나면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정성호입니다. 올해 73, 지금도 진료실에 서 있고 주말이면 손주랑 시장을 걷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5년 전 저 역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07, 식후 혈당이 180을 넘겼죠. 그날 이후 저는 운동도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바꾼 건 식사 전 한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3개월 뒤에는 약 없이도 정상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저처럼 고민하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약을 끊은 분도 있었고 합병증을 막은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리지? 혈당약은 먹는데 수치는 왜 그대로지? 운동을 해도 별 변화가 없네? 그게 다 식사 전 이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걸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식탁이 바뀌고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15분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당뇨약을 끊은 78세 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식사 전 혈당을 낮추는 음식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더 바꿔서 뭐해? 나는 이미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당뇨는 조용한 병입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조금씩 천천히 눈을, 발끝을,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갑자기 발끝이 썩어가고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 갑자기는 사실 매일 반복된 식사 한 끼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랬듯이 식사 전에 딱 이것 하나만 바꿔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혈당은 내려가고 피로는 줄고 밤에 자다 깨는 일도 사라집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혈당 조절은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식탁의 시작은 식사 전에 무엇을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혈당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식사 전에 이것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치가 떨어지고 약을 줄인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당뇨 합병증을 피한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가 있어서 밥 먹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가족이 있다면, 혈당 때문에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당신이 놓칠 뻔했던 진짜 혈당 관리법, 이 영상 하나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약을 끊은 78세 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식사 전 혈당을 확실히 낮춰주는 음식 한 가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혈관과 눈, 발끝을 지키는 정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오정자 할머니를 뵌 건 3년 전, 78세, 조용한 말투에 참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딱히 아픈 건 없는데요. 요즘 자꾸 피곤하고 직후에 눈이 뿌얘지고 손이 덜덜 떨려요. 그때 공복 혈당은 128, 식후 혈당은 195.
당뇨 확진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미 2년째 혈당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식사 전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식사 전에 뭐 드세요? 아니요. 그냥 밥하러 먹죠. 공복엔 물 한 잔 정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밥 먹기 10분 전에 이걸 드셔보세요. 다른 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채소 한 줌,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애호박. 이 중 아무거나 하루 한 번 밥 먹기 10분 전에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분의 흡수를 막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잡아주는 섬유질 차단막이 됩니다. 오정자 할머니는 처음엔 이걸로 될까요?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엔 삶은 브로콜리 3송이, 점심엔 데친 애호박 반 조각, 저녁엔 찐 당근 조금. 다른 식단이나 약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식전 채소 루틴만 지켰죠. 그리고 4주 후 재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 128, 102, 식후 혈당 195, 146, 식후 피로감, 떨림, 부종 거의 사라짐. 무엇보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제 밥 먹고 졸리지 않아요. 손주랑 마트도 갔다 오고, 다리도 안 붓고, 참 편해요. 이게 바로 식사 전 채소 한 줌의 힘입니다. 이건 비싼 약도 어려운 식단도 아닙니다. 식탁 위에 채소 접시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채소가 좋다는 건 알죠? 근데 왜 꼭 밥 먹기 전이어야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혈당의 급등 구간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식전 10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빠르게 당으로 바뀌고 그 당은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식전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이 당의 흡수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밥이 먼저 들어가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채소가 먼저 들어가면 당이 천천히 풀립니다. 이 차이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채소는 몸을 준비시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씹는 동안 분비되는 타액, 위장에 들어가며 분비되는 호르몬, 이 모든 것이 소화 준비 모드로 바뀌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혈당도 잡고 소화도 돕는 자연 식전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밥 양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포만감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혈당과 체중이 동시에 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72세 남성, 고도 비만 당뇨 8년 차. 운동은 하기 어렵고 식욕은 조절이 안 되는 상황. 이 분께는 단 하나만 권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데친 채소 34입만 먼저 드세요. 다른 건 다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3개월 후 이분은 몸무게 5kg 감량, 공복 혈당은 135에서 10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신기하죠. 밥은 그대로 먹었는데 채소 먼저 먹으니까 배가 먼저 불러요. 자연스럽게 덜 먹게 돼요. 채소라면 무조건 괜찮을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기름에 볶은 채소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칼로리와 지방이 늘어나 당을 자극합니다. 소금 간을 세게 한 나물도 피하세요. 염분은 혈압과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김치나 젓갈은 채소로 보지 마세요. 발효된 채소는 좋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애호박, 당근 등을 기름 없이 찌거나 데쳐서 한 줌 정도 미리 그릇에 담아놓고 식사 10분 전 천천히 5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만 실천해도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입이 먼저 먹는 식사는 5분이지만 몸이 기억하는 식사는 50년을 남깁니다. 지금 드신 한 조각이 당신의 눈을, 발끝을,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설탕보다 더 교묘하게 숨어 있는 당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76세 김정미 할머니가 왜 건강식처럼 보이는 음식에 속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낮췄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끄지 마세요. 이 다음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김정미 어르신은 첫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단 걸 멀리 했어요. 설탕은 입에도 안 돼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식사도 늘 집밥으로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당 수치는 계속 오르고 있었단 겁니다. 공복 혈당 132, 식후 혈당 189, 당화 혈색소는 7.3이었죠. 제가 이상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럼 평소에 간식은요? 특별히 드시는 건 없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침에 사과 조금, 바나나는 반 개 정도. 점심 저녁은 흰밥에 멸치볶음, 조기구이, 국은 거의 다 먹고요. 간은 짭짤한 게 좋으니까 좀 세게 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흰 탄수화물과 반찬 속 짠맛이었구나. 우리는 흔히 당분이라고 하면 설탕 덩어리나 과자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흰 쌀밥, 국물, 짠 반찬, 자주 먹는 과일 한 입, 이 모든 것들이 하루에 혈당을 몇 번씩 튀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 감자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같은 반찬들, 이게 당은 없지만 염분과 함께 당과 같은 방식으로 몸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식단을 확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흰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셔보세요. 국물은 절반만, 그리고 식사 끝나고 과일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세요. 그렇게 4주가 지나고 다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수치는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32에서 108로, 식후 혈당도 189에서 145까지 내려왔죠.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뭐 대단히 바꾼 것도 없고 그냥 밥 양 조금 줄이고 국 안 마시고 반찬 짠 거 조금씩 덜어 먹은 건데 밥 먹고 나서도 덜 졸리고 발도 안 붓고 참 편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은 단맛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흰밥, 국물, 짠 반찬, 과일 한 조각 모두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습관이 몇십 년 뒤 당신의 눈과 발끝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단 걸 안 먹으니까 혈당 걱정은 없어.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건 단맛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어르신들의 식사 속엔 그 속도가 빠른 음식이 아주 흔하게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단이죠. 아침에 흰 쌀밥 한 공기, 반찬은 멸치볶음, 감자조림, 달걀 프라이. 국은 북엇국이나 미역국, 기름은 없지만 소금간은 센 편. 점심엔 밥을 조금 줄인다면서 국을 2그릇 드시고 간장 양념된 장조림이나 생선조림을 추가합니다. 후식으로는 사과 반 개나 귤 한두 개 정도.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하고 정갈한 식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흰밥은 섭취 후 30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짭짤한 반찬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과일은 공복이 아닌 식후에 먹으면 지방으로 더 빨리 전환됩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은 소금기와 함께 혈액 속 염분 농도를 높이고 혈당뿐 아니라 혈압까지 함께 자극하게 되죠. 이런 식사는 피로, 졸림, 발붓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은 이걸 나이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3번의 식사에서 오는 반복적인 당 자극이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김정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박사님, 전 몇 끼 밥도 줄이고 단 거도 안 먹는데 왜 자꾸 오후에 눈이 침침해지고 식후엔 꼭 한숨 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가지를 바꿔드렸습니다.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국은 밥만 드시고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다음 끼로 미뤄보세요. 그 단순한 순서 바꾸기, 국물 덜어내기, 과일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도 3주 후 김 어르신의 몸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밥은 그대로인데 식후가 훨씬 편해졌어요. 발도 덜 붓고 오후에 안 졸려서. 요즘은 다시 손자랑 시장도 걸어서 다녀요. 여러분, 지금도 식후에 졸리신가요? 밥 먹고 나면 눈이 뿌옇고 어깨가 무겁고 한숨 자지 않으면 못 버티시겠다면 그건 혈당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이 많은 식단이 아니라 당처럼 작용하는 식사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흰 밥보다 잡곡밥 반 공기. 반찬 먼저, 밥은 천천히. 국은 절반만, 간은 약하게.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다음 끼니로. 이렇게 식사의 순서와 타이밍만 바꿔도 당신의 혈당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김정미 어르신처럼 나는 단 거 안 먹는다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식사 직후 후식입니다. 밥 먹고 나면 입가심으로 과일 한 쪽, 찝찝하니까 꿀 한 숟갈, 유자차 한 잔, 식후에 고구마 반 개, 단호박죽 조금. 사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걸 달달한 디저트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냥 속 편한 마무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습관입니다. 식후에는 이미 당분이 많이 흡수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자잘한 당분이 더해지면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하고 혈당을 급하게 튀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뿌옇고 숨이 차고 발끝이 찌릿해지는 증상이 찾아오죠. 그게 누적되면 당뇨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습관. 배고플까봐 미리 한 입씩 먹는 습관. 장 봐오고 나서 떡 한 입. 약 먹기 전에 사과 조금. 점심 준비하면서 고구마 반 개. 밥 먹기 전에 수저 들기 전에 귤 한 조각. 이게 당분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하루에 56번씩 혈당을 찌르는 스파이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이겁니다. 당분은 몰아서 드시고 공복이나 식전에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밥을 다 먹은 뒤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2시간이 당신의 몸이 당을 처리하고 회복하는 혈당 회복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심코 과일 하나, 차 한 잔이 들어가면 회복은 다시 0에서 시작됩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아니 박사님, 밥 다 먹고 나면 입이 허전해서 귤 하나쯤은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귤 하나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타이밍이 혈당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후 어르신은 바꾸셨습니다. 후식은 아예 다음 끼니로 넘기고 군것질은 오전 10시, 오후 3시처럼 따로 정해서 식사 후 이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으로. 여러분, 당뇨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입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으면 그게 바로 혈당을 망가뜨리는 루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혈당을 바꾸는 마지막 한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식사 이후 12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면 몸속엔 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특히 밥을 다 먹은 뒤 30분일 시간, 이 구간이 혈관엔 가장 부담이 큰 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때 딱 10분만 움직여주면 혈당 상승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분 어르신은 저희 병원에 오신 지 2년째 되는 분입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식단도 크게 문제 없었지만 늘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박사님, 전 아침은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요. 눈이 침침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져요. 식후 혈당은 항상 180을 넘고 있었고 당화 혈색소는 7.2에서 좀처럼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르신 점심 드시고요. 10분만 걸어보세요. 집 앞 마당이라도 좋고 아니면 집안을 왕복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2주 후의 변화.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던 어르신, 정확히 2주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게 되네요. 밥 먹고 그냥 앉아있던 때랑은 다르게 점심 먹고 10분만 걸어도 눈이 맑고 덜 졸려요. 몸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치도 바뀌었습니다. 공복 혈당 127, 108, 식후 혈당 185, 142. 무엇보다도 당화 혈색소가 6.9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걷기 10분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당은 두 가지 방법으로만 내려갑니다. 하나는 인슐린,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입니다. 걷는 순간 우리 몸의 근육은 혈액 속 당을 인슐린 없이도 직접 흡수합니다. 즉, 걷기만 해도 당이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는 거죠. 어르신들 중엔 난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거,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걸음입니다. 집안에서 부엌과 거실을 왕복하셔도 되고, 집 앞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도 되고, 계단이 부담되면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숨차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몸을 깨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당은 반응합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10분 안에 일어나세요. 앉지 말고 바로 걷기 시작하세요. 10분만 천천히 내 숨에 맞춰 걷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2번 점심, 저녁 식사 후 바로 TV를 보지 마세요.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하루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약값보다 싸고 병원보다 빠르네요. 지금까지 식사 전 채소, 숨은 당분 줄이기, 식후 10분 걷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식단이 아니라 순서, 그리고 엄청난 운동이 아니라 딱 10분의 움직임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깟 10분 걷는다고 수십 년 쌓인 혈당이 달라지겠어? 하지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10분이 당신 몸속 혈당 수치를 한 끼마다 매일같이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리모컨 잡고 앉는 대신 딱 10분만 움직였다면 그 하루의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 10분을 놓친 게 눈을 뿌옇게 만들고 발끝을 저릿하게 만들고 밤에 소변 보러 깨는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식사 후 10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꼭 당뇨 때문에 걱정 중인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당뇨를 멈출 수 있는 행동 매뉴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침마다 걷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후 30분 안에 걷는 것과 식전에 걷는 것의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을 먹은 직후 우리 몸은 혈당을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여주면 몸은 당을 연료로 바로 끌어다 씁니다.
즉,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전에 소모되는 루트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식후에 걷는 습관이 좋은 이유는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 일주일, 2주일 못 갑니다. 계획부터 버겁고 습관 만들기도 힘들죠. 그런데 식사 후 걷기는 다릅니다. 특별한 도구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식사했다 일어선다 이 연결만 만들면 됩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바로 10분. 그게 가장 강력한 루틴이 됩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한숨만 쉬셨던 분이었습니다. 운동은 해야 된다는데 제가 그럴 체력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단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시고 설거지 마치자마자 집안 복도를 왕복만 하세요. 하루에 20번 왔다 갔다 하시면 딱 10분입니다. 한 달 뒤 이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전보다 살도 좀 빠졌고요. 밤에 화장실도 덜 가게 됐어요. 무릎도 한결 가볍고 무엇보다 식후에 피곤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약보다 강한 생활 루틴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10분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수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밥을 다 드셨다면 의자에 앉기 전에 먼저 일어나세요. 걷기 좋은 날씨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내에서 천천히 100보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오늘 뭐가 기분 좋았지? 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혈당, 기분 두 가지가 모두 내려갑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TV를 끄고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10분이 혈당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당신 인생의 속도를 바꿔놓을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혈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3가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 먹기 전에 채소 한 줌을 먼저 드세요. 삶은 브로콜리, 애호박, 당근 뭐든 괜찮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그 한 입이 혈당을 막아주는 섬유질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숨은 당분을 줄이세요. 단맛보다 무서운 건 타이밍입니다. 밥 먹고 나서 과일 한 조각, 국물에 짠 반찬 한 입, 그게 당신 혈관에 매일매일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과일은 다음 끼니로, 국은 절반만, 반찬은 먼저, 밥은 나중에. 이 순서만 기억해도 혈당 수치는 바뀝니다. 세 번째, 밥 먹고 10분만 걸으세요. 마당도 좋고 집안도 좋습니다. 그저 몸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혈당을 직접 끌어내리는 움직이는 인슐린이 됩니다. 이 3가지를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당신 몸은 분명 반응할 겁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줄고 밤에 덜 깨고 식사 후가 더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당신은 당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몸을 아끼고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당신 스스로 식단을, 습관을, 움직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도 당뇨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통해 약보다 강한 생활 치료를 알 수 있도록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오늘 밥상에서, 오늘 식후 10분에서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